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TV의 태양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구계를 넘어서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변수는 분석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변수입니다. 선수들의 스탯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의 아주 큰 변수입니다. 성민규 단장 3부 원고는 쓰여진 시점이 2월 14일이라 이번 영상에는 이런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원본 그대로 업로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독립된 영상을 통해 다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성민규 단장 3부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민규 단장이 그동안 해온 일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안치홍 선수 영입도 있었고 외인 타자 딕슨 마차도 선수 영입도 있었죠. 손승락 선수가 은퇴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보는 외인 투수 교체입니다. 터줏대감이었던 레일리 선수를 떠나보냈고 에드리안 샘슨 선수와 댄 스트레일리 선수를 영입한 것이죠. 다익선 선수 방출은 딱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다만 레일리 선수의 교체에는 좀 아쉬움이 남죠. 레일리 선수는 화려하진 않지만 상상 외로 좋은 투수입니다. 우리가 외인 1선발에게 기대하는 5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구위, 칼날 같은 제구,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 대단한 2이닝 소화 능력, 그리고 내구성이죠. 아무리 뛰어난 퍼포먼스를 가진 투수라도 다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레일리 선수는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구력이 굉장히 좋죠. 롯데가 아직 강민호 선수를 주전 포수로 갖추고 있던 2017 시즌만 하더라도 9이닝당 볼넷 수치가 2.11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특급 제구력입니다. 이닝 소화 능력도 뛰어나죠. 한국 진출 이후 매년 180이닝을 넘기거나 그에 준하는 이닝을 소화해 왔어요. 거기에 한 번도 큰 부상에 시달린 적이 없었죠. 5가지 중에 3가지는 확실히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면 적어도 솔리드한 2선발은 된다는 얘기예요. 구위와 위기 대처 능력이 좀 애매한데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공인구의 반발력 저하에 굉장히 이득을 본 것에 비해서 레일리 선수는 크게 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리그 최악의 포수진과 내야 수비 때문이었죠. 이 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롯데 투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 롯데 포수진은 변화구를 잡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겨워했다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투수들의 결정구가 변화구인데 포수가 변화구를 잡지를 못하면 던질 공이 없어집니다. 당연히 이 점은 엄청난 핸디캡이었을 테고 또 레일리 선수는 통산 땅볼 뜬공 비율이 1.5가 넘는 땅볼 유형의 투수거든요. 그런데 내야진이 땅볼 타구를 잡지를 못해서 안타로 둔갑을 시켜버리니 레일리 선수 입장에서 롯데 마운드는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었겠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3점대 방어율을 기록했는데 수비무관 자책점이 3.77이었으니까 내야 수비가 중간만 갔어도 2점대 방어율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린드블럼 선수가 2018 시즌에 수비무관 자책점이 4.07이었는데 방어율은 2.88이 나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3.77 정도의 수비무관 자책점이면 정상적인 수비라는 가정하에 구위나 위기 대처 능력도 충분히 갖춘 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공인구 변경 이후에 레일리 선수는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최고의 2선발, 좀 후하게 평가하면 수비 도움이 있다는 가정하에 특급 1선발급 역할까지 할 수 있는 투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좌투수라는 프리미엄까지 있으니까 롯데 입장에서 레일리 선수는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자원이었죠. 그런데 성민규 단장은 레일리 선수와 연봉 협상에서 레일리 선수의 연봉을 깎아버립니다. 대신 그만큼 옵션을 달았죠. 레일리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납득이 안 됐을 겁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작년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연봉을 깎겠다고 하니까요. 한국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용병 입장에서는 더더욱 보장 금액이 중요하지 옵션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론에 내는 보도자료에는 금액을 올렸음에도 레일리 선수와 결렬되었다는 식으로 발표를 냈습니다. 이 점은 정말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레일리 선수와 결별했고 대신 에드리안 샘슨 선수와 댄 스트레일리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에드리안 샘슨 선수의 영입이 화제가 됐던 것은 현역 메이저리그 3, 4선발을 데려왔다는 점이었죠. 샘슨 선수가 지난 2019 시즌에 텍사스에서 3, 4선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의미는 없는 것이 2019 시즌 텍사스 레인저스는 정말 선발 자원이 없었습니다.
마이크 마이너, 랜스 린으로 이어지는 원투 펀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오프너 전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샘슨 선수를 진정한 의미에서 3사 선발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사실상 스윙맨이었다고 봐야겠죠. 오프너로 나오거나 거의 두 번째로 나오는 투수였으니까요. 3선발이 아니라 스윙맨이었다고 하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레귤러로 뛰던 선수를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샘슨 선수의 스타일을 살펴보면 3쿼터 유형으로 포신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체인지업 딱 세 가지 구종을 던지는 3피치 투수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평균 구속이 147km에서 149km 정도 나왔고 최고 구속은 153km 정도였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평균 이하지만 한국에서는 충분히 특급 투수로 거듭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변화구 역시 메이저리그에서는 평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 기준으로는 뛰어난 수준이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구력으로 트리플 A 통산 9이닝당 블루수치가 1.8에 달할 정도로 칼날 제구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제구 문제는 없을 테고 구속이나 구위, 구종 등 모든 면에서도 충분히 1, 2선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투수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댄 스트레일리 선수가 중요할 텐데 댄 스트레일리 선수도 경력이 화려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0승을 무려 3번이나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16 시즌 신시내티와 2017 시즌 마이애미에서는 실질적인 1선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활약 자체는 3, 4선발 수준이었습니다. 최약체 팀을 이끄는 약한 에이스의 전형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스트레일리 선수의 평균 구속은 146km로 메이저리그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최고 구속도 151km 정도였습니다. 대신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도 아주 뛰어난 편에 속하는 제구력으로 상대를 요리하는 유형이었죠. 9이닝당 볼넷 수치가 3개 이상이었는데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스트레일리 선수의 메이저리그 시절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일리 선수가 가장 좋았던 2017 시즌에도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그의 구위나 무브먼트에 모두 40점으로 낙제점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3, 4선발급 활약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구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낙제 수준의 구속, 구위, 무브먼트에도 불구하고 제구력 하나로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이겨냈다고 평가한 거죠. 생각보다 볼넷을 많이 준 이유도 제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뛰어난 제구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이겨낼 무기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대신 제구가 워낙 좋다 보니 안타를 잘 허용하지 않는 유형이었죠. 실제로 전성기였던 2016 시즌 스트레일리 선수의 9이닝당 피안타는 7.2개인데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10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크리스 세일, 노아 신더가드보다 안타를 덜 맞는 투수였어요. 그것도 제구력 하나로 말이죠. 아이러니하지만 스트레일리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몰락한 이유도 제구력 때문이었습니다. 제구력 원툴이었던 만큼 제구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낙제 수준의 투수로 전락해버린 거죠. 다만 메이저리그 수준에서 커맨드가 안 됐다는 얘기고 트리플 A 레벨에서는 여전히 톱 수준의 제구력을 자랑했습니다. 한국과 트리플 A의 수준 차이를 감안하면 한국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 투수고 2, 3선발 정도의 활약은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생각해봐야 할 점은 외인 투수 영입은 FA와는 또 다르다는 점이에요. 공이 다르고 마운드가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릅니다. 적응 문제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꺼번에 2명의 투수를 다 바꿔서 모두 대박나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최근에 웨인 듀오가 대박을 쳤던 케이스를 생각해봐도 16시즌 두산의 니퍼트 보호덴, 18시즌 두산의 린드블럼 호렌코프, 18시즌 LG의 소사 윌슨, 19시즌 LG의 윌슨 켈리 등 적어도 한 명의 선수는 기존의 한국 무대에서 검증되었던 투수였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에 2명의 투수를 모두 새 외인으로 교체해서 대박났던 케이스는 11시즌 LG의 주키치 리즈 듀오와 15시즌 롯데의 린드블럼 레일리 듀오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2번밖에 없었다는 것 자체가 외인 투수 교체의 변수가 정말 많다는 의미죠. 조금이라도 변수를 줄여서 성공 확률을 더 높이려고 했다면 적어도 한 명은 검증된 투수를 기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특히 그 검증된 투수가 1, 2선발급 기량을 가진 레일리 선수라면 더더욱 그렇죠. 게다가 쓸만한 좌투수가 거의 전무한 롯데이기 때문에 A급 저한 선발 레일리 선수를 아무 이유 없이 버린 것은 정말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감안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 공식대로라면 성민규 단장의 실책으로 봐도 무방하겠지만 2020 시즌에서만큼은 기존 공식이 무의미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모든 걸 잡아먹어버렸어요.
평소라면 실적으로 볼 선택이 신의 한 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애초에 프로야구 개막 자체가 불투명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선 프로야구가 무사히 개막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레일리 선수를 잡지 않은 성민규 단장의 선택에 의표를 찔러서 대성공으로 이어지고 롯데 팬들이 다시 야구장으로 몰려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구의 도시 부산이 다시 야구 열기로 가득해지는 날로 이어지길 꿈꿔봅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부흥기에는 항상 롯데의 약진이 함께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테니까요. 다음 야구 영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한국 프로야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클라이믹스 TV의 태양이었습니다.